일본 국민이 일본 영토인 다케시마에서 한국 군대에게 공격당한다면 그 군대를 격파하는 것이 자위대의 임무다. 우리는 전쟁을 해서라도 다케시마를 되찾아야 한다. 21세기에 들어 독도에 대한 일본의 야욕은 갈수록 뻔뻔하고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육해공 자위대 병력이 이오지마 섬에서 독도 탈환을 겨냥한 대규모 훈련을 하기도 하면 일본 의회 기록에서는 독도를 치밀하고 집요하게 강탈하려 한다는 점이 꾸준히 발견되고 있으며 도쿄에서는 독도 반환을 요구하는 극우단체의 시위가 끊임없이 열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국민정부 정치권이 하나가 되어 독도를 강탈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일본은 독도를 불시로 기습하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특수 상륙부대를 신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수륙기동단이라고 불리는 이 부대는 일본의 해병대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전수방위 원칙에 따라 적지를 침공하는 부대를 만들 수 없었던 일본에서 수륙기동단의 창설은 무력으로 독도를 강탈하고자 하는 일본인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쁨도 잠시 일본의 최강 상륙부대가 전지훈련 중 한국 해병대에게 전의를 상실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일본을 패닉에 빠지게 했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위대는 해외를 침공할 수 없기 때문에 해병대를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전쟁 가능한 나라를 만들고 있는 일본은 꼼수에 꼼수를 써서 육상자위대 소속으로 사실상 해병대인 수륙기동단을 창설했죠. 또한 일본은 독도를 강탈하기 위해 도서 지역을 탈환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가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 해병대 상륙작전과 유사한 탈환 임무를 수행하는 수륙기동단이 바로 이에 최적화된 부대인 것입니다. 당연히 일본 자위대 수뇌부는 수륙기동단을 창설한 이후에 독도가 포함됐다고 밝히진 않았지만 일본은 전범 DNA가 있는 국가이며 군 전문가들은 일본판 해병대가 독도에 투입될 가능성을 배제하면 안 된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이표규 단국대 해병대 군사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해병대는 공격 성향의 전력이라며 일본이 해병대 전력을 갖고 있는 이상 견제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죠. 그러나 독도 수호에 중대한 역할을 하는 한국의 해병대 전력이 있기에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일본 해병대가 독도를 침공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해병대를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큰데 만약 독도에서 발생한 우발 상황에서 양국 해병대가 충돌한다면 일본은 지옥을 맛보게 될 것이란 게 정론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해병대가 얼마나 강한지는 해외 군사 전문가들과 군사 매체의 평가를 보면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일례로 군사 매체 밀리터리 매거진은 한국 해병대를 단숨에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전력이라고 소개하며 개개인의 전투력만을 놓고 봤을 때 미 해병대를 제외하고 당해낼 수 있는 나라는 없다고 평가했죠. 또한 세계 랭킹 2위였던 한국 해병대는 최근 들어 실전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세계 4위로 강등되긴 했지만 역으로 생각해 봤을 때 엄청난 실전 경험을 자랑하는 미국, 영국, 러시아 등 전통 군사 강국과 더불어 세계 5손가락 안에 꼽힌다는 것은 한국 해병대의 전투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알 수 있는 부분이며 미군 자체 내 전력 평가에서 미 해병대 다음으로 강력한 해병대를 한국 해병대라고 평가한 보고서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한국 해병대가 상대적으로 실전 경험이 부족한 것은 맞지만 실전에 투입됐을 때마다 한국 해병들이 보여준 화력은 그야말로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한국 전쟁 때 북한군 대대 병력을 단 한 개의 해병대 중대가 격파하고 경상남도 통영을 탈환했을 때 종군 기자였던 마거리 티긴스는 성과를 보도하며 한국 해병대는 악마조차도 잡을 기세였다라고 평가했으며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의 해병 청룡부대가 미국 해병대를 압도적으로 능가하는 사상자 비율 1대24의 말도 안 되는 활약을 펼치자 프랑스 언론 르몽드는 12년간 연합국에게 실패와 좌절을 안겨준 공산군의 요새를 한국 해병대가 단 2시간 만에 점령했다. 대체 우리 연합군은 뭘 했나? 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한국 해병대와 풋내기인 일본 해병대의 전력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이며 일본 영토의 해병대 이사단만 착륙해도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한국은 압도적인 전력을 보유하고 있죠. 해병 전력에서 일본이 절대적 열세라는 것은 일본 방위성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며 그렇기에 일본 내에서는 수륙기동단의 힘을 조속히 키워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자위대는 수륙기동단이 부대 운용과 훈련 체계, 실전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 삼아 여러 전지훈련으로 경험을 쌓는 과정을 거치고 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과정에서 수륙기동단 부대가 한국 해병대의 훈련을 참관한 적도 있었는데요. 한미일 합동훈련이 있었을 당시 한국 해병대의 강도 높은 훈련을 눈앞에서 지켜보게 된 것입니다. 미 해병대의 교육을 받으며 역량을 꾸준히 키워오던 수륙기동단은 미 해병대와 동급 수준의 잔혹한 훈련을 소화해내고 무지막지한 전투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해병대를 보고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한 국내 누리꾼은 미래의 독도 상륙부대에게 우리 해병대의 노하우를 전수해준 것 같아서 찝찝하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지만, 일각에서는 한국 해병대의 강함을 과시함으로써 오히려 자위대 병사들의 사기를 꺾어버렸을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훈련 모습을 참관한 자위대 관계자는 한국 해병대는 강인하고 체계적이다. 수륙기동단 부대와 더 많은 협동이 이루어졌으면 한다라고 말하며 태초의 목적을 잊고 절대 한국을 적으로 돌리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여 일본을 뒤집어 놓기도 했죠. 괴물 같은 한국 해병대의 모습은 아쿠아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 관계에도 불구 일본 자위대에게 겸손을 찾아준 것입니다. 한편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이때의 일을 계기로 한국 해병대에 대한 공포가 더욱더 확산되었는데요. 자세한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실전 경험이 없는 해병대가 일본에 상륙해서 무슨 피해를 주겠느냐는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의 육군 전력은 중국과 러시아에 비교해도 밀리지 않는다는 평가가 있는 것을 보면 어떻게든 일본에 상륙하는 것만은 막아야겠다. 물론 해상자위대가 진심으로 나가면 절대 상륙을 못하겠지만, 해외에서 자위대가 한국 군보다 약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정신무장이 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수륙기동단은 공격용 부대라는 것을 인식해라. 언제라도 전쟁을 벌일 수 있는 한국과 협력을 늘리자는 식으로 말한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다. 다케시마를 탈환하기 위해 핵심적인 부대라는 정신적 무장을 해야 하고, 한국 해병대가 강하더라도 맞서야 한다. 한국을 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란 양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중러에 대항해야 한다. 일미하는 매년 합동훈련을 한다. 이것은 이란 전쟁이 없을 거라는 걸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양국이 불가피하게 전쟁 직전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중재하면 전쟁을 멈출 수밖에 없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한국이 중국 편에 붙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의 중국 압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고 있다. 박쥐 외교를 하는 한국은 중국이 영향력이 커지면 분명 중국 편에 붙을 것이고, 그러면 세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 조금이라도 빨리 동맹국인 미국의 핵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비판을 하려면 냉정하게 해야 한다. 한국이 아무리 막장으로 나간다고 해도 미국을 배신할 정도로 멍청한 나라는 아니다. 한국은 중국과 철저히 비즈니스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고,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스가가 대만 성명을 냈을 때 국내에서 비판이 쏟아지지 않았나. 그리고 한국은 중국의 반발에도 베이징 등 중국 영토를 겨냥할 수 있는 무기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중국은 분명 한국의 적이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